안녕하세요. 미국조실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에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또 하락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심신이 피곤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더 수익률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변하실 때면 아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탑 애널리스트들, 미국 증시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있는지 이들의 의견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9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CNBC 프로의 기사 하나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탑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주식을 좋아한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롱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주식의 주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시장이 지금 지터즈하고 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리 바라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들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멀리 바라보면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어떤 종목들이 추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오일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지정학적인 불안정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쟁까지 가미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없다. 정말 어려운 그런 주식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할 텐데 이것이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닝 결과까지 나쁘다면, 그럼 특히 테크 주식이라든지 성장 주식들의 주가는 커다란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rather than focusing,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은 롱텀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된다. 퍼스펙티브는 우리가 보통 관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시선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접근을 하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꿔서 멀리 바라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줍줍을 할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단기적인 데 너무 좀 신경을 쓰지 않고 멀리 바라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월가의 탑 프로들처럼 좋은 투자의 기회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5가지의 종목이요,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주인공 팔란티어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맥도날드가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를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 이름은 파인셋스입니다. 자,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이 314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맥도날드의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250.51입니다. 따라서 250이면요, 314, 250. 한 주가가 25%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파인세스라는 전문가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테슬라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이름입니다. 댄 아이브즈가 나오고요. 댄 아이브즈 여러분들 미준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해서 인터뷰에 응해줬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1,400이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100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985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1400
나누기 985 하면요.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42% 정도 껑충 뛰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전망 좋게 보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댄 아이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8,000명의 전문가 중에서 33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4%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좀 유능한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엄청나게 많은 8,000명이라는 미국 애널리스트 중에서 상위 4.2%에 속하는 댄 아이브즈가 테슬라를 추천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크 헤이버라는 분이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25에서 275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자,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한번 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기 있습니다. 주가가 235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275 나누기 235 하면요. 17% 정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17% 정도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이 전문가가 알려주고 있고요. 자, 루크 헤이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랭킹이 좋습니다. 8위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8,000명 중에 8위면요. 1,000명 중에 1등이잖아요. 그래서 0.1%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추천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추이가 등장을 합니다. 추이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암무스라는 분이 추천을 해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가 55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시죠. 추이 같은 경우는 39.93이라는 주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55 나누기 39.5 앞으로 한 39% 정도 추가적인 주가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종목이 좀 추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 주가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팔란티어입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그런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뭐 한 1년 가까이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좀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본격적으로 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팔란티어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더 유능한, 그러니까 랭킹이 더 높은 전문가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엔가 이미 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팔란티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많은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밀리터리 스펜딩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냉전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방비를 늘려나가는 추세가 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투자 자금이 빅데이터 기업들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을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애널리틱스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팔란티어는 2개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상업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파운드리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개의 그 다양한 기업들이 팔란티어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성장 추세가 좋습니다. 다만 그 고담 부분은요. 아무래도 정부 기관은 좀 리밋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 부서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그 성장 추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최근 들어서 나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 발발이 되면서 팔란티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정부 기관들이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뭐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생산해 준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들의 피어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하면요. 성장세는 약간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뭐 최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스 기업들이요. 뭐 보안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들의 성장 추세가 연간 50%, 70%, 100%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성장
성장 추세는 약간 누그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연간 30% 정도의 성장 추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장점을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노베이션이니까 차세대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ath less followed,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지 않는 길, 굉장히 좀 험난한 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랑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해 놓고 대량 판매하는 것을 보통 이제 비즈니스의 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하지만 팔란티어의 접근법은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여러 기업들의 골고루 판매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 원하고 있는, 아니면 정부기관이 원하는 그 니즈에 맞춰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맞춤형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하나하나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단가는 굉장히 센데 아무래도 고객의 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맞춤형 양복을 만드는 기업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성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성복은 그냥 찍어서 계속 판매하면 되니까 훨씬 더 판매 수는 많을 수가 있죠. 그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이 팔란티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지금 브라이언 와이트라는 전문가가 최근에 발표한 리포트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와이트라는 전문가는요, 이번에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새롭게 커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준 레이팅이 이제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을 $20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가 12.42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까지 올라간다면 12.42로 나누면 무려 61%, 향후 12개월 안에 60% 이상 주가가 좀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미스터 와이트가 믿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코어 밸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업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점령하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그들의 코어 밸류,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투자의 가치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기업과는 구별되는 기업의 문화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구별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복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추가하고 있는 밸류에 맞춰 나가고 있다. 이 점이 팔란티어의 투자 가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이제 흔히 디지털 혁명, 디지털 변혁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디지털 혁명의 스토리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트가 얘기하기로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향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예전에 그 댄 아이브즈라는 전문가가 얘기해 주기를 클라우드 쪽으로 전향한 기업이 아직 4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 중에서 60%는 아직까지 클라우드 혁명으로 이동하지 못했거든요. 자, 이러한 그 추세를 봤을 때 아직 클라우드 혁명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 그 의미는 뭐냐면요, 클라우드의 상에 이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을 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인데, 이러한 그 기업들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기지개를 피고 있는 분야가 데이터 분석 분야이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 와이트가 얘기하기를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비뉴의 성장이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파이오니어는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Emerging Software Category, 그러니까 기존의 원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쪽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솔루션을 타파하는,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대량 생산해서 여러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은 많이 존재를 하지만 팔란티어처럼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그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인 솔루션 기업들을 파괴하면서
성장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상당히 커다란 시장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미스터 화이트는요, 전체 8,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178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인데요. 자, 178을 한번 8,000으로 나눠보죠. 곱하기 100을 하면요 2.2%입니다. 따라서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상위 2.2%에 속하는 굉장히 좀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이트라는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석세스 레이트이 64%입니다. 따라서 화이트라는 전문가가 10개의 주식을 선정을 하면 그 중에서 한 6개, 7개 정도는 전망해준 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평균 수익률이 29.1%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전문가가 이번에 팔란티어를 추천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CNBC 기사를 통해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을 체크해 봤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직까지 클라우드를 비롯한 데이터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요,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툴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할 거다. 따라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좀 급증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성화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이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규모가 커진다면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쪽 스토리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어떻고, 또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성장세,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수치를 통해서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시킹알파의 팔란티어 페이지인데요. 가장 먼저 레이팅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레이팅에서 퀀트 레이팅을 먼저 보시면 5가지의 팩터를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가 2.6이라는 비교적 좀 낮은 점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점 만점에 2.6이면 중간보다 약간 떨어지잖아요. 자, 그 이유를 보시면 빨간색이 2개 보입니다. 첫 번째,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조금 비싼 종목이다. 따라서 D를 받고 있고요. 저 모멘텀, 즉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D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성장세는 A-, 수익률도 C+니까 나쁘지 않고요. 리비전은 B-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팩터를 종합해 보니까 퀀트 레이팅은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일 동안, 그러니까 3달 동안 이 팔란티어를 커버하고 있는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가 34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평가를 해줬는데요. 34명 중에 11명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바이를 주고 있는 준 전문가가 15명, 그리고 보유는 7명입니다. 반면 34명의 주식 전문 블로거 중에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1명밖에 없다. 따라서 이 블로거들이 굉장히 좀 평가를 좋게 주는 이런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5점 만점에 4.05를 획득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보면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전체 11명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강력 매수, 1명이 바이를 주고 있고요. 지금 보유 의견을 주는 사람도 4명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니까 11명 중에 무려 3명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강력 매도를 주장하는 사람도 1명이 있다. 따라서 아까 살펴봤던 개인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에 비해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요, 굉장히 좀 인색한 점수를 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수치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어닝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닝의 전망치를 좀 수정한 업데이트가 6번이 나왔는데요. 6번 중에 3번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리고 3번은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지금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은요, 아직까지 P 레이쇼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점은요, 논갭 같은 경우는 P 레이쇼가 나오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갭과 논갭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을 빼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을 논갭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거든요. 따라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PR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흑자로 이미 돌아선 상태다. 그리고 약 88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논갭에 따르면 64배, 그러니까 1년 어닝에 64배 정도를 줘야 지금 주가의 시가총액이 달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아직까지 어닝이 불규칙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PS 레이쇼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현재 팔란티어의 PS 레이쇼는 15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의 예상치에 비하면 12배까지 조금 떨어지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10배를 넘기 때문에 PS 레이쇼를 기준으로 해도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성장세를 볼 텐데 성장세는 A-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죠. 자, 매출의 성장을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41%라는 건강한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앞으로 1년 동안도 33.46%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닝 결과에서 팔란티어의 경영진이 얘기해 준 것을 들어보면요, 향후 5년, 10년 계속해서 30% 정도의 연평균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좀 큰 소리를 뻥뻥 쳤거든요. 과연 30% 넘는 매출의 성장 추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BIT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56%니까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EPS의 딜루티브 그로스 같은 경우는 11.41% 정도를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EPS의 성장을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43% 정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FCF, 프리 캐시플로우죠. 현금의 흐름은 이미 좀 플러스로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 79%나 현금 흐름이 증가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수익성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아직까지 어닝이 제대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출에서 직접적인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총 수익이잖아요. 총 수익 마진이 70.99%, 굉장히 높죠. 따라서 과거 5년 동안은 70% 정도의 총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과거의 총 수익보다 오히려 향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7%가 넘어가는 건강한 총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은 나중에 영업 비용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그러니까 연구 투자비라든지 아니면 세일즈 앤 마케팅, 인력비를 조금 줄이면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25%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넷인컴 마진, 즉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33%나 되기 때문에 좀 적자의 폭이 크죠. 다행히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면요, 플러스 30%를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태우는 기업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모멘텀이 좋지가 않다 그랬죠.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47%나 빠졌고요. 9개월 동안 42%, 6개월 동안 48%,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도 무려 22%나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지금 바닥을 찍었는가, 다시 반등할 것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투자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팔란티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펀더멘탈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PERS를 눌러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팔란티어와 경쟁 구조에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임의로 새로운 컴패리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시킹알파 들어가셔서요. 여기 프리미엄에 보시면 두 번째 메뉴에 Compare Stocks and Fund가 있잖아요. 자, 여기 들어가서 새로운 컴패리슨, 비교를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팔란티어를 넣고요.
팔란티어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로 데이터독 역시도 데이터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독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라는 기업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 역시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네 기업을 가지고 과연 어떠한 수치적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비교를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개 기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를 우리가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레이팅을 보시면 퀀트 레이팅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죠. 다 홀드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업은 팔란티어 그리고 스플렁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독, 스플렁크, 스노우플레이크를 더 좋아한다. 따라서 팔란티어는 좀 애널리스트들의 인기가 적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퀀트 팩터를 보시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살펴볼 때 밸류에이션이 그나마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팔란티어는 가장 좀 저렴한 상태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반면 성장세를 보시면 스플렁크가 A+, 스노우플레이크도 A+를 받으면서 가장 성장세가 좋은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을 보면요. B가 나와 있죠. 데이터독이 가장 좋고 두 번째가 스노우플레이크. 반면 스플렁크는 수익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힘이 가장 좋은 종목은 데이터독, 그 뒤를 이어서 스플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의 리비전,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스플렁크가 가장 추세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탈 리턴을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리턴은 다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6개월 동안도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리턴이 플러스인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스플렁크가 12%나 주가가 올라갔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 역시도 스플렁크 25%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노우플레이크가 한 달 동안 19% 플러스, 팔란티어가 18.29%, 데이터독이 가장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더디게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의 종목들 중에서요. 지금 PE 레이시오, 논갭으로 봤을 때 논갭 PE 레이시오가 흑자로 전환한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팔란티어가 88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독이 283배입니다. 반면 스플렁크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논갭으로 봐서도 PER이 적자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겠죠. 향후 1년간 전망치를 봐도 뭐 스플렁크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한 2년 정도 지나야 플러스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스노우플레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은 플러스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갭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27배니까 아직까지 좀 갈 길이 굉장히 멀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으로 봐서는 그나마 팔란티어가 가장 안전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엔 PS 레이시오로 봐야겠죠. 자, PS 레이시오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15배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주가, 시가총액이 15배 정도 올라가 있는데 데이터독은 무려 40배가 되고요. 스플렁크가 8배니까 그나마 저렴하죠.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48배라는 굉장히 높은 PS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PS 레이시오를 봤을 때 역시도 스플렁크를 제외하면 팔란티어가 그나마 조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래도 이제 매수 기회를 조금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겠죠. 데이터독하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아직까지 조금 너무 비싼 상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률을 보면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데이터독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나마 성장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이 팔란티어는 41%, 데이터독이 70%가 넘어가고요. 플렁크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장 추세가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업 치고는 굉장히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스노우플레이크는 100%가 넘어가죠. 자,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매출의 전망치를 살펴봐도 팔란티어가 33%, 데이터독이 51%, 스노우플레이크가 74%나 되고요. 스플렁크는 21% 정도를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피타빌리티를 봐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총 이익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팔란티어가 77%, 데이터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77%, 스플렁크가 72%로 다소 좀 총수익률이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생각보다는 총수익률이 낮습니다. 62.4%.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 인컴 마진을 보면 아무래도 스플렁크랑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장 좀 적자폭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넷 인컴 마진이 마이너스 2%니까요.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우리가 기대감을 모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면요. 4개 종목 다 괜찮습니다. 팔란티어가 30, 데이터독이 25, 스플렁크가 28,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33%라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여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오너십을 보면 인사이더들, 기업의 내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팔란티어 10%, 데이터독이 14%, 스플렁크가 0.68%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13.39%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 스플렁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내부자들이 굉장히 보유량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종목은 데이터독 71%, 스플렁크가 85%로 가장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생각하는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 하나가 보입니다. 뭐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율 같은 경우는 별로 높은 종목이 없죠. 지금 팔란티어가 6%로 가장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 지수라는 것은 변동성인데 변동성이 높은 종목은 팔란티어가 지금 1.96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1.82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그 변동성보다 약 96% 그리고 82%나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좀 눈길을 끄는 스코어가 있는데 바로 얼트맨 Z 스코어입니다. 자, 이 얼트맨 Z 스코어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치가 3 이상의 형성이 되면 파산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1.8 밑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 파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좀 주의를 요하는 리스키한 종목이라고 정리가 가능한데 스플렁크가 지금 1.8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어딘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스플렁크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부채가 조금 높거나 향후에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아무래도 부채 상황이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토탈 데투 에퀴티. 에퀴티는 이제 자기 자본이죠. 내 돈과 내가 빌린 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빌린 돈이 더 많으면 토탈 데투 에퀴티가 100%가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 돈이 많으면 100% 이하로 형성이 되겠죠. 팔란티어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내 돈에 비해서 빌린 돈이 11%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데이터독도 77%,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이죠. 자, 그런데 반면 스플렁크는요, 부채가 지금 1529%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요, 빌린 돈이 1,5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스플렁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은 거의 없는 상태로 부채만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구나. 따라서 기업이 앞으로 성장 추세가 둔화된다든지 뭐 건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좀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4개 종목의 좀 현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가장 좀 믿음이 가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요, 월가의 목소리라는 코너에서는 뭐 다양한 종목에 대한 뉴스거리를 찾아서 스토리 부분을 점검해 보고요. 거기에 시킹알파의 그 툴을 이용해서 수치적 분석까지 해보면서 여러 종목에 대한 투자 가치를 함께 여러분들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